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벌써 16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2009년도 영국 BBC 제작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불과 7분 남짓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마는 당시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끈질긴 추적을 통한 사냥, 영어로는 퍼시스턴트 헌팅을 하는 최후의 인류인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족이 사냥을 나섰습니다. 목표를 큰 역량으로 정하고 그중 한 사냥꾼이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로는 당연히 사람이 역량을 언감생심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 사냥꾼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천천히 달리면서 그 역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메마른 땅을 가로질러서 무려 8시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그 역량은 지쳐서 제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유있게 다가선 그 사냥꾼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이 창을 꺼내서 그 역량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다큐멘터리 해설자는 이런 모습이 인류가 직립보행으로 진화하면서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네 다리로 달리는 먹잇감을 끈질긴 추적으로 장거리 달리기를 통해서 잡아내는 진화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론이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출신으로 1962년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AP통신, 종군기자 등으로 활약을 했던 크리스토퍼 맥두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 이외에도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에 매우 심취해가지고 정말 모든 열정을 쏟으면서 장거리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고 작은 다리 부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멕시코의 외진 곳인 타라우말라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주변 부족과의 교류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경쟁을 위해서 300km나 되는 초장거리를 거뜬히 뛰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맥두갈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야기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으고해서 마침내 Born to Run,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4개월 동안 연속으로 오르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도인가요? 본투런 똑같은 제목에 원시 부족이 가르쳐준 행복의 비밀 이런 부제까지 붙여서 번역 출판된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맥두갈은 사람은 진화의 결과로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가 되었다. 그 근거로 직립보행 자체가 장거리 달리기에 유리할 뿐 아니고 손에 물까지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네 다리로 달리는 동물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몸의 털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땀샘이 발달하면서 이 또한 장거리 달리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게끔 진화한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진화의 결과로 결국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된 그런 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진화의 산물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앞서 이야기 드린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서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 무렵에 이런 고통을 잊게 만드는 체내의 호르몬이
어떤 물질이 분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물질의 힘으로 사람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말 귀한 사냥감을 추적하는 도중에 고통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당장 먹고 사는 옛날 원시 시절에 말이죠. 생존의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이런 물질의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질로 인한 고통을 잊게 되는 그 현상이 오늘날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러너즈 하이라는 현상입니다. 러너즈 하이는 한마디로 장거리를 뛰고 있는 도중에 고통이 찾아올 무렵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복감이나 또는 희열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생성되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사실 이 러너즈 하이라는 말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용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건강 달리기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러너즈 하이를 웬만한 아마추어 달리기 동호인들도 알게 되는 유명한 단어가 된 거죠. 이 러너즈 하이는 너무 유명해져서 옛날 어느 한 종편 프로그램에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던 한 40대 여성 경기자가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얻는 쾌감, 러너즈 하이는 섹스보다 더 좋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러너즈 하이의 과학적 배경에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엔도르핀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는 마약성 물질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서 엔도르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물질들도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러너즈 하이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은 엔도르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러너즈 하이를 일으키는 이 물질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부상의 위험을 느끼는 일종의 경고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너즈 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부상의 위험을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